지구 상공 600km. 데이비드 콜린스는 33년간 이 고도에서 펼쳐지는 모든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니, 안다고 믿었죠. 미 국방부 위성정보분석실 수석 분석관. 중국의 숨겨진 기지를 17곳이나 찾아낸 인물이었습니다. 펜타곤이 그를 부를 땐 이유가 있었죠. 콜린스가 못 찾으면 없는 겁니다. 2048년 6월 어느 날 아침, 그의 책상에 이상한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 지하 40m 구조물 포착. 콜린스는 코웃음 쳤습니다. 신장? 거기는 미국 위성이 3년째 감시 중인 곳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산악지대였어요. 또 오보겠군.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너무 선명했습니다. 지하 구조물이 3D로 재구성돼 있었죠. 미사일 4일로 12개, 배치 간격, 냉각 시스템, 통신 주파수까지. 이건 대체 어떻게?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콜린스는 33년 경력에 처음으로 당황했죠. 한국 위성이 우리가 못 본 걸 봤다고요?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의 KH-11 위성, 세계 최고 성능이었죠. 그런데 한국 위성이 더 깊이 봤다는 겁니까? 이건 내가 알던 판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콜린스는 달라졌습니다. 펜타곤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33년 만에 인정한 겁니다. 미국도 놓친 것을 본 나라. 더 이상 정보를 받는 쪽이 아니라 제공하는 쪽이 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새벽 3시. 야간 관제 근무자가 모니터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평소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신장 지역 산악지대의 레이더 반사 신호. 자연 지형이라면 나올 수 없는 값이었죠. 반사각이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밀도도 이상했죠. 자연 지형이 아닌데요? 근무자는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상급자는 데이터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즉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연구원장, 국정원, 국방부. 24시간 안에 청와대까지 전달됐습니다. 한국의 위성은 특별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줄여서 SAR 위성이었죠. 이건 일반 카메라 위성과 달랐습니다. 빛이 필요 없었죠. 구름도 문제 없었습니다. 밤에도 찍을 수 있었죠. 심지어 땅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 파동을 쏘고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하는 방식이었죠. 중국이 위장막을 덮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낮에만 작업을 멈춰도 의미 없었죠. SAR 위성은 언제든 그곳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분석팀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산 아래 15m 지점. 비정상적인 밀도 구조가 감지됐죠. 자연 암석보다 훨씬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콘크리트? 금속?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인공 구조물인 건 확실했습니다. 열 신호도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주기적인 열 상승이 포착됐죠. 냉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뭔가 큰 시설이 작동 중이라는 뜻이었죠.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최소 축구장 5개 크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축구장 5개, 지하 40m, 완벽한 은폐, 주기적 가동. 이건 일반 시설이 아니었죠. 군사시설이 확실했습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말입니다. 미국은 모릅니까? 예. 그들의 위성 궤도를 분석해봤는데 이 지역은 사각지대입니다. 산으로 가려져 있어서 광학 위성으론 못 봅니다. 일본은요? 역시 모를 겁니다. SAR 위성 성능이 우리만 못하니까요.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걸 본 거였죠. 미국도 모르고 중국도 들킨 줄 모르고 일본도 유럽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을 한국 위성 한 기가 먼저 포착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국가안보실장이 물었죠. 대통령도 조용히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공개하거나 숨기거나. 공개하면 중국이 반발할 게 뻔했습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이 이 정도라는 게 드러나는 것도 문제였죠. 앞으로 중국은 더 교묘하게 숨길 겁니다. 하지만 숨기면요? 그럼 이 정보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중국이 뭘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 넘어가자는 겁니까? 더 지켜봅시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위험했죠.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필요했죠. 계속 관측하십시오. 매일 촬영하고 모든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이건 우리만 아는 카드입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 한국 위성은 중국 서부를 매일 촬영했습니다. 구름이 껴도 밤이 와도 눈이 내려도 SAR 위성은 멈추지 않았죠. 데이터는 쌓여갔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고 있었죠. 미국 위성도 속이고 국제사회도 속이고 완벽한 은폐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0km 상공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그리고 그 시선은 단순한 관측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뭘 만들고 있는지, 왜 숨기는지, 이게 세계에 어떤 의미인지 세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죠. 중국이 숨긴 것을, 미국도 못 본 것을, 한국이 먼저 봤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한 장의 위성 사진이 세계의 판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전 관제센터의 모니터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신장 지역 좌표를 계속 추적하면서 매일 밤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를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었죠. 분석은 계속됐습니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하 2층. 5월 중순부터 이곳 불은 꺼지지 않았죠. 새벽 4시마다 위성 데이터가 전송됐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 같은 좌표. 매일 같은 시각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여기 보십시오. 수석 분석관이 화면 두 개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5월 12일과 19일 영상이었죠. 거의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죠. 이 부분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지하 15m 지점. 뭔가 추가로 설치됐다는 뜻이었죠. 금속 반응도 있습니다. 레이더 신호 분석 결과였습니다. 대형 금속 구조물. 길이 약 20m, 직경 3m로 추정됐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m, 3m. 탄도미사일의 표준 규격이었죠. 하나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최소 12개입니다. 12개. 일렬로 정렬된 금속 구조물들. 지하 40m에 숨겨진 것들. 이건 미사일 기지였습니다. 미국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연구원이 물었죠.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우리 기술이 노출됩니다. SAR 위성. 한국이 10년간 개발한 기술이었죠. 2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 중국은 대응책을 마련할 겁니다. 더 깊이 파거나 특수 차폐막을 설치하거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더 모읍니다. 관측이 강화됐습니다. 하루 한 번이던 촬영이
3번으로 늘었죠. 5월 말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통신 신호 포착했습니다. 신장 지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전용 주파수가 감지됐죠. 전력 사용량도 급증했습니다. 지하시설의 전력 소모가 일반 건물의 10배였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대형 장비가 가동 중이라는 증거였죠. 6월 초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원통형 구조물 확인했습니다. 3D 영상 분석이 완료됐죠. 12개의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 수직으로 서 있었습니다. 발사 4일로였죠. 사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최소 3,000km입니다. 한국까지 닿는 거리였습니다. 일본도 괌도 사정권이었죠. 국제 군축 조약에 신고됐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은 이런 시설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비밀 무기였습니다. 국정원장이 직접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건 USB 하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대통령 집무실. 오후 3시. 확실합니까? 99% 확실합니다. 미국은 모릅니까? 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정보력의 미국. 그들도 못 본 걸 한국이 먼저 봤다는 거였죠.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경제 보복도 각오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과 무역량이 연간 3천억 달러.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대였죠. 하지만요. 우리가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계속 숨길 겁니다. 미사일은 계속 배치되겠죠. 그때 우리가 알고도 숨겼다는 게 밝혀지면요. 한국은 공범이 되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섣부른 공개는 위험했죠. 하지만 영원히 숨길 순 없었습니다. 계속 관측하십시오.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십시오.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누구와 먼저 공유할지,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전으로 돌아온 연구원들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위성은 여전히 중국 서부를 돌고 있었죠. 600km 상공에서 보고 또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숨긴 것을, 세계가 모르는 것을, 한국만 아는 비밀을. 이거 정말 큰일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젊은 연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터졌어. 중국이 모를 뿐이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조용했지만 물밑에선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죠. 한국 위성 한 기가 본 것. 그 한 장의 사진이 곧 세계를 뒤흔들 거였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죠.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먼저 알릴 것인가.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곧 알게 될 진실을. 한국만 알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CIA와 일본 정보기관의 동향 분석이었죠. 미국도 뭔가 눈치챘습니다. 미국은 5월부터 중국 서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군 통신 증가, 전력 소비 급등, 출입 통제 강화. 하지만 확증은 없었죠. 그들의 위성 영상은요? 흐릿합니다. 산으로 가려져서 정확한 구조물을 못 봅니다. 미국의 광학 위성은 날씨에 약했습니다. 중국은 그걸 이용했죠. 흐린 날에만 작업했습니다. 미국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엔 모든 걸 멈췄죠. 속임수가 통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들 SAR 위성은 지하 20m까지만 봅니다. 중국이 40m의 시설을 만든 이유였죠. 계산된 깊이였습니다. 유럽은요? 전혀 모릅니다.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의심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가진 건 한국뿐이었죠.
선명한 위성 영상, 3D 구조 분석, 미사일 사일로 확인. 문제는 이 카드를 언제 쓸 것인가였습니다. 공개 시나리오는 준비됐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즉시 공개, 미국과 공동 발표, 언론을 통한 우회 공개.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6월 20일, 중국이 먼저 움직였죠. 사드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지역 안정을 해친다. 즉각 철수하라.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습니다. 사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다시 꺼낸 겁니다. 왜 갑자기입니까? 다음 날, 압박이 강화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을 비난했죠. 한국의 군사 도발, 미국의 앞잡이, 지역 평화 파괴자, 경제 보복 조짐도 보입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산 제품 통관이 지연됐죠. 한알령 2.0 분위기였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이 뭔가 눈치챘습니까?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죠.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지하 미사일 기지를, 숨긴 무기를, 모든 증거를 미국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반대했죠. 미국에 주면 우리 기술이 노출됩니다. SAR 위성 성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국 압박을 혼자 견딥니까? 견뎌야죠. 이 카드는 우리 것입니다. 회의실이 팽팽했습니다. 대통령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공개하면 중국 압박은 멈추겠죠. 하지만 한국의 카드는 그걸로 끝입니다. 기다리면 압박은 계속되지만 카드는 살아있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립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 증거를 더 모으십시오. 공개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다듬으십시오. 언론 루트도 확보하십시오. 일주일 뒤 우리가 움직입니다. 압박이 더 심해지면요? 견딥니다. 일주일만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중국이 비난해도 반박하지 않았죠. 경제 보복이 들어와도 참았습니다. 국내 여론이 들끓어도 설명하지 않았죠. 왜 대응 안 합니까? 언론이 물었습니다. 야당이 성토했죠. 국민은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전 위성 관제센터만 분주했죠. 매일 밤 위성은 중국 서부를 찍었습니다. 데이터는 쌓였죠. 증거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위해,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세계를 뒤흔들 한 방을 위해. 중국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압박하는 그 나라가 이미 자신들의 가장 큰 비밀을 쥐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걸 한국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일주일만. 압박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6월 22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죠. 한국산 반도체 부품에 대한 긴급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즉각 통관이 중단됐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LG, 중국으로 가는 모든 물량이 항구에서 멈췄죠. 하루 손실액이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항의했지만 중국은 태연했습니다. 정상적인 검역 절차라는 답변뿐이었죠. 경제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엔 관광이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단체 관광이 전면 취소됐죠. 명동, 동대문, 제주도. 중국 관광객으로 넘쳤던 곳들이 한산해졌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70% 급락했죠. 6월 25일 SNS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 한국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1억 뷰를 돌파했죠. 한국 제품 부수는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조직적이었죠. 명백히 정부 주도였습니다. 국내 여론도 안 좋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보고했습니다. 인터넷엔 비판이 쏟아졌죠. 왜 중국 자극했냐? 경제가 망한다. 정부가 뭐하나? 야당도 공격했습니다. 대중 외교 실패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십시오. 국회는 연일 시끄러웠죠. 정부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외교적 노력 중이라는 말뿐이었죠. 국민은 답답해했습니다. 왜 당하고만 있습니까? 왜 대응 안 합니까?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청와대는 침묵했습니다. 6월 27일 새벽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정부 주요 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홈페이지가 동시에 다운됐죠. 디도스 공격이었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하니 중국이었죠. 민간 기업도 당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은행, 통신사, 주요 인프라가 연쇄로 공격받았습니다. 중국의 해커 조직이었죠. 경고 메시지도 함께 왔습니다. 더 이상 미국 편들지 마라. 전방위 압박이었습니다. 경제, 외교, 여론, 사이버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들어왔죠. 중국은 본격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기회로 봤죠. 한국의 대중외교 실패가 우리에게 유리하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견제였죠. 유럽도 조용했습니다.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관망했죠. 한중 갈등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실익이 없으니까요. 미국은 애매했습니다. 한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죠. 지지도 아니고 비난도 아닌 중립적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죠.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한국은 고립됐습니다. 혼자였죠. 중국의 압박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동맹도 우방도 도와주지 않았죠. 언제까지 견딥니까?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죠. 그저 일정표만 받습니다. 6월 30일 그날이 디데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날, 한국이 움직이는 날, 준비는 됐습니까? 국정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와 접촉 완료했습니다. BBC, CNN도 대기 중입니다. 좌표와 영상 자료는 준비됐습니다. 미국 측 검증은요? NASA와 유럽우주국의 비공식 루트로 좌표를 흘렸습니다. 그들도 자체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직접 나서지 않았죠. 대신 언론이 터뜨리게 설계했습니다. 국제 매체가 먼저 보도하고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세계가 주목하게 만드는 구조였죠. 그 사이 한국은 증거만 축적했습니다. 대전 위성 관제센터 일주일간 찍은 영상이 쌓였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장소, 같은 시설, 변하지 않는 구조물들, 미사일 개수 확정됐습니다. 정확히 12기였죠.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사거리 4,000km, 괌까지 닿는 무기였죠. 발사 준비 상태입니까? 80%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가동 전이었지만 곧 완성될 시설이었습니다. 중국은 서두르고 있었죠. 6월 29일 밤
마지막 점검이 끝났습니다. 내일 새벽 6시 뉴욕타임스가 첫 보도를 냅니다. 국정원장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봤죠. 서울의 밤이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 겁니다. 대통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우리가 우주에서 내려다본 진실을 이제 세상이 볼 차례죠. 다음 날 새벽, 세계는 충격에 빠질 거였습니다. 중국이 숨긴 것을, 한국이 발견한 것을,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한국이 왜 침묵했는지 모든 답이 공개될 거였습니다. 대전 관제센터의 모니터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신장 지역 좌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으면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었죠. 6월 30일 새벽 4시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주일간 모은 데이터가 하나의 화면에 모였습니다. 전체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수석 분석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첫 번째 화면, 지하 구조물의 3D 재구성 영상이었습니다. 한 달간 매일 찍은 위성 사진을 합성한 결과였죠. 지하 40m, 축구장 5개 크기,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시설, 출입구는 3곳입니다. 산 중턱에 위장된 터널들이었죠. 평소엔 암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SAR 위성은 그 뒤를 봤죠. 금속문, 차량 진입로, 엘리베이터 샤프트, 두 번째 화면, 통신 신호 분석이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암호 주파수입니다. 일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지원부대, 중국의 핵심 전략 무기를 담당하는 특수부대였죠. 우주, 사이버, 전자전, 그리고 전략 미사일. 교신 패턴도 특이합니다. 매일 새벽 3시, 정확히 15분간만 통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와 직통이었죠. 현장 지휘관이 본부에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 전력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급증합니다. 그래프가 보였죠. 평소엔 낮게 유지되다가 특정 시간대에 폭증했습니다. 일반 건물의 20배 수준이었죠. 뭘 가동하는 겁니까? 냉각 시스템입니다. 대형 장비를 식히고 있습니다. 미사일이었습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온도 관리가 중요했죠.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연료가 안정됐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24시간 냉각 시스템이 돌고 있다는 건 미사일이 이미 배치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번째 화면, 금속 구조물의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원통형 구조물 12개 확인됐습니다. 3D 영상이 회전했습니다. 지하 깊숙이 수직으로 세워진 거대한 원통들, 길이 22m, 직경 2.8m, 간격은 15m씩 일정했죠. DF-26 미사일 규격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예. 오차 범위 5cm 이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DF-26,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 4,000km, 핵탄두 장착 가능, 괌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무기였죠.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미사일이었습니다. 12기면 한 번에 발사 가능한 겁니까? 예. 동시 발사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순간 타격 능력이었습니다. 전쟁 초반 단 몇 분 만에 12발을 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적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 국제 군축 조약 비교 자료였습니다. 중국은 이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INF 조약, 중거리 핵전력 조약,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협정이었죠.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 중거리 미사일을 제한적으로만 운용한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신장 지역 기지, 존재 자체를 숨긴 시설, 국제사회가 모르는 전략 무기, 명백한 조약 위반이었죠. 유엔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먼저 언론이 터뜨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는 거였죠. 그래야 한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준비됐습니까? 예. 오늘 오전 8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첫 보도 나갑니다. 6시간 후였습니다. 제목은 뭡니까? 중국에 숨겨진 미사일 기지, 위성이 포착하다. 완벽한 제목이었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선정적이지도 않았죠. 팩트만 담았습니다. 하지만 임팩트는 강력했죠. 영상 자료는요? 위성 사진 3장 제공합니다. 해상도는 낮춰서 기술이 노출 안 되게 했습니다. 영리했습니다. 고해상도 원본은 숨겼죠. 대신 충분히 확인 가능한 수준만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사일로가 보이는 정도,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는 정도. 하지만 한국 위성의 진짜 성능은 감춘 정도. BBC와 CNN은요? 뉴욕타임스 보도 1시간 후 후속 보도 나갑니다. 독자적으로 확인했다는 형식입니다.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 발 물러나 있었죠. 언론이 발견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국제 매체가 독립적으로 검증한 것처럼 만들었죠. 하지만 그 뒤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좌표를 제공한 것도, 분석 자료를 흘린 것도, 타이밍을 조율한 것도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었죠. 미국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충격받을 겁니다. 자기네가 놓친 걸 한국이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국정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협력을 요청할 겁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거예요. 우리 위성 데이터를 공유해달라고 할 겁니다. 줍니까? 일부만 줍니다. 핵심 기술은 숨기고 결과물만 공유합니다. 협상 카드였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정보, 중국이 두려워하는 증거,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팩트, 모든 걸 한국이 쥐고 있었죠.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세상이 바뀝니다. 모두가 대통령을 봤죠. 지난 일주일 우리는 압박받았습니다. 경제 보복, 외교 고립, 여론 공격. 견뎠습니다.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하 미사일 기지 영상이 떠 있었죠.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차례입니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켰습니다. 3시간 후면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갈 거였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질 거였죠. 중국은 당황할 거였습니다. 미국은 놀랄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치가 바뀔 거였습니다. 압박받던 나라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나라로, 당하던 쪽에서 판을 흔드는 쪽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세계가 볼 차례였습니다. 한국은 정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새벽 6시 청와대 상황실 마지막 점검이 진행됐죠. 미국 측 준비는요? NASA에 좌표를 흘렸습니다. 그들도 자체 위성으로 확인 중입니다. 영리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증거를 들이미는 게 아니었죠. 대신 좌표만 슬쩍 알려줬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럼 미국이 알아서 확인하는 거였죠. 독립 검증이었습니다. 한국이 발견했지만 미국도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올라갔죠.
한국의 정치적 의도라는 비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요? 유럽 우주국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프랑스 정찰 위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자체 확인에 나섰죠. 각자의 위성으로 신장 지역을 찍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같을 거였습니다. 모두 똑같은 걸 볼 거였죠. 지하 미사일 기지, 은폐된 시설, 중국의 비밀 무기. 일본은요? 의도적으로 빼놨습니다.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일본에 먼저 알리면 복잡해졌죠. 그들은 한국과 경쟁 관계였습니다. 정보를 받으면 자기들이 먼저 발견한 것처럼 포장하려 들 거였죠. 나중에 알려주는 게 나았습니다. 언론 루트는 확정됐습니까? 뉴욕타임스 기자 마크 헨슨. 20년 경력 탐사보도 전문가입니다.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부 발표가 아니었죠. 기자가 취재해서 쓴 탐사보도 형식이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 인터뷰, 국제법 검토, 철저한 저널리즘이었죠. 한국 정부는 뒤에 숨었습니다. 좌표는 줬습니까? 익명의 정보원 형식으로 제공했습니다. 교묘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라고 명시하지 않았죠. 그냥 우주 분야 전문가라고만 했습니다. 사실이었죠. 대전 연구원은 우주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핵심 기술은 숨겼습니까? 예. 저해상도 영상만 제공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일부러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미사일 사일로가 보이는 정도까지만. SAR 위성의 진짜 성능은 감췄죠. 지하 50m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었습니다. 보도 시간은요? 미국 동부 시간 오전 8시,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미국의 황금 시간대였죠. CNN, 폭스뉴스, ABC, 저녁 뉴스 시간에 터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볼 거였죠. 중국 반응 시나리오는요? 세 가지 예상합니다. 첫째, 부인. 가짜 뉴스라고 주장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오래 버티긴 힘들 거였습니다. 둘째, 정당화. 정상적인 국방시설이라고 둘러댈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숨겼냐는 질문엔 답하기 어려울 거였죠. 셋째, 역공. 한국의 위성 정찰이 주권 침해라고 공격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약했죠. 우주는 공해였으니까요. 어떤 반응이 나와도 우리는 침묵합니까? 처음엔 그렇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언론이 터뜨리고 세계가 떠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거였죠. 한국 정부는 나중에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유한다는 신중한 논평만 내는 겁니다. 주도권은 놓지 않으면서 표적은 되지 않는 방식이었죠. 미국이 협력 요청하면요. 선별적으로 응합니다. 모든 정보를 주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줬죠.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미 위성정보 공유 협정 강화, 한국 우주산업 지원, 기술 이전, 거래였습니다. 정보는 공짜가 아니었죠. 일본이 시샘하면요. 그때 잡혀 줍니다. 나중에 알려주는 거였죠. 너희도 확인해봐. 그럼 일본도 뒤늦게 자기 위성으로 찍을 겁니다. 그리고 깨닫겠죠. 한국 위성이 더 뛰어나다는 걸. 기술 격차였습니다. 대통령이 시계를 봤습니다. 3시간 남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3시간 후면 뉴욕타임스 웹사이트에 기사가 올라갈 거였죠. 그 순간부터 세상이 요동칠 거였습니다. 중국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죠. 경제 보복을 계속하고 SNS 공격을 이어가고 굴복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시간 후면 모든 게 뒤집힐 거였습니다.
압박하던 쪽이 당하는 쪽이 되고 숨기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자신만만하던 태도가 당황으로 바뀔 거였죠. 한국은 침묵했지만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 국제기구, 동맹국 모든 조각을 배치했죠. 이제 첫 도미노만 쓰러뜨리면 됐습니다. 그 도미노는 뉴욕타임스였습니다. 대전 관제센터의 모니터는 여전히 신장 지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죠. 변화가 있는지, 중국이 눈치챘는지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죠. 3시간 후면 알게 될 거였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걸. 6월 30일 밤 9시 한국 시간 뉴욕타임스 웹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숨겨진 미사일 기지, 위성이 포착. 첫 문장이 강렬했죠. 중국 서부 신장 지역 지하 40m에 은폐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가 위성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12기의 미사일 사일로가 포착됐으며 사거리는 최소 4,000km로 추정된다. 사진이 3장 첨부됐습니다. 위성 영상이었죠. 산악지대, 그 아래 드러난 구조물들, 일렬로 정렬된 원통형 시설들, 너무 명확했습니다. 기사는 길었습니다. 3,000 단어가 넘었죠. 전문가 인터뷰, 국제법 분석, 과거 사례 비교, 철저한 팩트 체크였습니다. 익명의 우주 분야 전문가가 제공한 좌표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확인했다. 기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마크 헨슨, 20년 경력, 퓰리처상 수상자였죠.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10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20분 만에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죠. 중국 미사일 기지가 전 세계를 뜰궜습니다. 밤 10시 BBC가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중국의 비밀 무기, 국제사회 속였나? BBC는 더 나갔습니다. 군사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불렀죠. 위성 사진을 대형 화면에 띄우고 실시간 분석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DF-26 미사일 사일로가 확실합니다. 크기, 배치, 간격 모두 일치합니다.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중국은 이런 시설을 국제사회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조약 위반입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누가 발견했습니까?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전문가가 잠시 멈췄죠. 한국입니다. 한국. 그 단어가 나오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위성 사진이 나왔죠.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전경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SAR 위성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도 놓친 걸 한국이 찾아낸 겁니다. 국뽕이 절로 났습니다. 자막이 떴죠. 한국 위성, 중국 비밀 포착. 전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자정, CNN이 단독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전직 CIA 분석관이었습니다.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놓쳤다는 사실이요. 앵커가 물었죠. 미국 정보 당국은 몰랐습니까? 의심은 했습니다. 하지만 확증이 없었죠. 중국이 너무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광학 위성으론 못 봤어요. 구름, 위장막, 작업시간 조절, 모든 걸 계산했죠. 그럼 누가 발견했습니까? 한국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SAR 위성은 특별합니다. 밤에도 찍고 구름도 뚫고 지하까지 봅니다. CNN은 한국 위성 기술을 10분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새벽 1시 프랑스 르몽드가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중국, 세계를 속이다. 유럽의 반응이 시작됐죠. 독일 슈피겔, 영국 가디언, 이탈리아 코리에레.
모두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발견한 중국의 비밀 기지. 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기술 강국 한국이 다시 한번 능력을 입증했다. 미국도 못 본 걸 한국이 먼저 봤다. 한국의 우주 기술이 세계 안보에 기여했다. 찬사였습니다. 새벽 2시 중국이 반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긴급 성명이었죠. 해당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이다.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위성 사진, 전문가 분석, 국제 매체 교차 검증,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서방 언론의 중국 때리기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죠. 이미 전 세계가 사진을 봤습니다. 직접 확인했죠. 새벽 3시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미국이 요청했죠. 중국의 비밀 무기 배치에 대한 긴급 논의가 안건이었습니다. 중국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내정 간섭이다. 하지만 미국은 물러서지 않았죠. 국제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략 무기입니다. 투명성 문제입니다. 영국, 프랑스가 지지했습니다. 독일도 동조했죠. 중국은 고립됐습니다. 새벽 4시 미국 국무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의 비밀 미사일 기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투명성과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한다. 백악관도 움직였습니다.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겠다. 동맹국. 그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한국을 의미했죠. 정보를 제공한 나라, 증거를 쥔 나라. 새벽 5시 일본이 뒤늦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에도 위협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국이 먼저 발견했고 국제사회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뒤따라가는 입장이었죠. 언론은 비교했습니다. 한국이 발견했지만 일본은 놓쳤다. 위성기술 격차가 명확하다.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새벽 6시 한국 청와대가 첫 논평을 냈습니다. 신중했죠. 짧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유한다. 투명성과 국제규범이 중요하다고 본다.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하지 않았죠.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 우리도 우려한다. 세계 언론이 한국 논평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정보원인가? 한국 위성이 발견했나? 질문이 쏟아졌죠. 하지만 청와대는 추가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오전 7시 중국 웨이보가 마비됐습니다. 한국 비난글들이 쏟아졌죠. 한국이 배신했다. 경제 보복 강화하라. 관계 단절하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우릴 속였나? 왜 이런 시설을 숨겼지? 국제사회 약속은 어디 갔나? 중국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통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이미 전 세계가 사진을 봤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오전 8시 뉴욕 증시가 열렸습니다. 중국 관련 주식이 폭락했죠. 미중 관계 악화 우려였습니다. 반면 한국 방산주가 급등했습니다. 위성 기술주도 올랐죠.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었죠.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찍은 건데. 젊은 연구원이 중얼거렸죠. 세상이 난리네요. 선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거야. 우리 위성이 본 거지. 자부심이었습니다. 한국 위성 한 기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중국이 숨긴 걸 찾아냈고 미국도 못 본 걸 봤고 국제사회를 움직였습니다.
12시간 만에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죠. 7월 1일 오전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압박받던 한국. 경제 보복당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국내 여론마저 비판하던 그 나라가 지금은 달랐죠. 한국과 정보 공유를 원합니다. 미국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직접 전화했죠. 더 많은 위성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 전체를 함께 모니터링하자고 제안했죠. 한국은 선별적으로 응했습니다. 유럽과 공동 위성 개발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우주국이 제안했죠. 독일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SAR 위성 기술 협력이었죠. 대등한 파트너로서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격차가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비공식 석상에서 말했죠. 자존심 강한 일본이 기술 차이를 인정한 겁니다. 드문 일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중국이었습니다. 비공식 대화를 원합니다. 중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조용히 접촉했죠. 공개적으론 여전히 비난했지만 뒤에선 대화를 청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보를 받던 나라에서 제공하는 나라로, 눈치 보던 입장에서 선택하는 위치로 한 달 만에 달라졌죠.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아리랑 위성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장에게 말했죠. 그건 우리가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 증거였습니다. 남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능력이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은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성은 계속 지구를 돌고 있었죠. 600km 상공에서 우리가 해냈어요.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꿨죠. 선배가 답했습니다. 위성 한 기가 바꾼 건 군사 정보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위치 자체가 바뀌었죠. 더 이상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은 힘이 됐습니다. 침묵은 전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먼저 본 쪽이 세계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우주 600km 상공. 아리랑 위성은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곳에서 한국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걸, 그 눈으로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였던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죠.